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국내 최대 사모펀드 운용사인 한행컴퍼니가 SK 스페셜티 지분 인수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반도체 핵심 소재 분야의 글로벌 챔피언을 확보해 첨단 제조업 포트폴리오를 한층 강화한 모습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K배터리가 트럼프 행정부 리스크와 전기차 캐즘, 또 중국과의 경쟁 심화 등으로 인해 사면 초과에 빠졌습니다. 중국 배터리 업계와의 격차를 좁혀야 하는 상황에서 북미 시장에서 투자 속도 조절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2월 28일 이후 최대폭으로 하락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20% 보편 관세 우려와 재개된 공매도가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끼쳤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공매도와 함께 돌아올 것으로 기대했던 외국인은 8개월 연속 셀 코리아를 이어갔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시험 인증 교정 전문 기업인 HCT는 최근 일본 총무성으로부터 국내 최초로 인증기관 자격을 획득했습니다. 이를 통해 HCT는 국내 유무선 방송통신기기 기업들의 인증을 국내에서 직접 서비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인사색 주식 고수들의 매매 비결이 공개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포맨 진행의 우예진입니다. 오늘도 시장 대응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공매도 재개 첫날인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이 모두 3%대 하락 마감했는데요. 이러한 와중에도 방산업종은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방산업종의 경우 공매도 우려가 선반영된다가 또 트럼프와 젤렌스키, 푸틴 간의 분열로 인해 종전 협상이 지연되면서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주 방송에서 저희가 공매도에 관한 내용을 다뤄드린 바 있습니다. 저희 전문가님께서 공매도가 재개될 때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또 그 가운데에서 어떤 종목 공략해야 될지 짚어주셨는데요.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자세한 전략 알아볼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종목들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식 포맷 지금 시작합니다. 그럼 먼저 오늘 시장 분석 도와주실 전문가님부터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위너11의 감독님이신 이무학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먼저 해주시죠. 네, 3월 마지막 거래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날이 참 힘든 날이 많아요. 그죠? 증시에서도 역사적으로 미국의 이제 블랙 먼데이 이후로 작년에도 8월 달 굉장히 좀 큰 폭의 하락이 있었고요. 월요일 날 되게 많이 올라가는 날은 없는 것 같은데 많이 빠지는 날 보면 꼭 월요일이더라. 뭐 징크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1분기를 마감하는 시점에 또다시 낙폭이 확대되는 하루였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 뭐 그러한 관점에서 뭐 공매도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외부 변수 요인에 공매도가 더 하방 압력을 높인 건지 또 다음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더 나아가 또 다음 주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또 상승률을 기록해 줄지 오늘 또 한 묶음 여러분들한테 좋은 선물 보따리 갖고 왔으니까 힘든 장세이지만 또 한 시간 저와 함께 위너11 종목으로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장 분석해 보기 전에요. 오늘의 라인업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화면 통해서 함께 보시죠. 보시면 먼저 수비수 라인의 변동이 살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자리에 썼던 오리온 그대로 있지만 현대 위아가 빠지고 현대차가 올라와 있고요. 미드필더 라인으로는 지난주 자리에 썼던 데브 시스터즈 대신에 국내 토종 사모펀드 운용사인 스틱 인베스트먼트 올라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격수 라인 살펴보면 RF 시스템즈 대신에 엔터테크 기업인 노머스가 올라와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라인업 확인해보고 왔는데요. 보다 자세한 얘기 나눠보기 전에 경기장 컨디션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 뭐 공매도도 뿐만이 아니고 관세로 인해서 아주 시장이 크게 밀려났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변동성이 오늘보다 더 확대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앞으로의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네, 최근에 이 나스닥의 흐름들, 국내 증시의 상대적인 강세가 이루어졌었는데요. 오늘부로 또다시 국내 증시가 낙폭이 커지면서 그러한 기대감들이 또다시 우려감으로 또는 변동성으로 다시 어게인 작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고래선 안 되는데요, 그죠? 어쨌든 간에 요 흐름들 보면 이게 지난주에 제가 보여드렸던 흐름인데요. 나스닥 지수가 4포인트? 아니죠. 14% 거의 수직으로 급락을 하다가 3% 반등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번 주 어떻게 됐죠? 이번 주에 다시 하방으로 내려앉으면서 2.5% 주간 단위로 보면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그죠? 주간 단위로 보면 2.5% 우리 코스닥 코스피 얼마나 빠져? 오늘만 빠진 폭만 해도 거의 3% 가까이 빠졌는데요. 그죠? 어찌됐든 간에 나스닥 지수는 이렇게 좀 박스권이 설정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하단 박스 여기죠. 18,300포인트대와 떨어지면 한 17,200-300포인트대 이렇게 좀 단기 박스권에 설정을 하면서 트럼프의 또 관세 노이즈가 또 최근에 나타났었던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들이 시간이 약이다. 조금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시간을 좀 줘야 되는 구간인 것 같고요. 지금 미국 증시의 또다시 지난주의 흐름과 똑같아요. 지난주의 워딩과 똑같은 거는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지요. 그죠? 주식에서 가장 좋은 게 뭐죠? 골디락스.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경제 상황. 그죠? 가장 안 좋은 단어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뭐 하드랜딩 뭐 이런 얘기 또는 뭐 리섹션, 침체 이런 것보다는 가장 안 좋은 거는 바로 이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경기가 안 좋은데 물가가 올라간단 말이죠. 그죠? 뭐예요? 계속적으로 경제 지표가 안 좋아져요. 사람들의 삶은 퍽퍽해지는데 트럼프가 관세를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죠? 수입 물품의 관세가 올라가면 물가가 올라가죠. 그죠? 이 전쟁을 과연 정말 누가 하나 죽을 때까지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아직도 바라는 이 정말 죽자라는 전쟁이 아닌 협상을 위한 카드인지 지금까지는 계속적으로 증시가 올라갈 때는 아이 그래도 협상을 위한 카드야 했는데 보니까 진짜 다 때려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죠? 이러한 지금 우려감들이 지금 증시의 하방의 압력을 높이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같은 그렇게 막 되게 중요한 지표는 아니에요. 그죠? 2월 이 코어 그러니까 이 식품과 에너지 변동성이 큰 것을 제외한 2월 PCE 물가 지수가 일단은 컨센 2.7이었는데 뭐 1 정도는데요. 2.8인데 13개월 내 최고치예요. 물가가 잡히는 줄 알았는데 안 잡혔네요. 여기에 따라서 좀 물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한번 되게 큰 건 아닌데 워낙 안 좋다 보니까요. 그죠? 사람이 건강할 때는 면역력이 높으니까 뭐 반팔 입고 막 나가서 한거울에 뛰어 놀아도 감기 안 걸리지만 면역력이 약해지면 어떻게 돼요? 바로 옆 사람이 재채기만 해도 감기 걸리잖아요. 그죠? 지금 면역력이 떨어진 거예요. 트럼프의 관세 노이즈로. 그러니까 이런 지표 하나하나에 기침을 콜록콜록 하는 거죠. 그죠? 미시간 때 서베이 지표 이런 별로 중요하지 않은 지표들로 인해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강화됐다. 시장이 면역력이 떨어졌구나. 콜록콜록 기침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또 그러면 지난주에 장 반등 이것 때문에 나왔거든요. 경기 침체는 아니라는 파월의 발언과 아니야 유연한 관세를 계속 보여줄 거예요. 트럼프 발언이 계속 바뀌어요. 이틀 사이로 바뀌어요. 다 쏠 거야 관세 그러다가 이틀 후에 그래도 몇몇 국가는 좀 우리와 친하니까 조금 생각해 볼게 그러다가 이틀 후다가 뭐 계속 뭐 손바닥 뒤집듯이 계속 이래 버리니까 우려감이 커지는 거고 왜요? D-Day가 오고 있잖아요. 무슨 D-Day요? 4월 2일 트럼프가 발언했었던 내용들이 과연 현실화되는지 4월 2일 날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두려움이 지금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증시는 무조건 선반영이에요. 되게 좋을 일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 주가는 미리 올라가죠. 그죠? 되게 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 미리 빠지고 봅니다. 그죠? 이런 선반영 인식이 강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상황은 더 안 좋죠. 그죠? 코스닥 지수가 지난주 화면 똑같이 보여드릴게요. 9.5% 하락을 했는데 1.8%밖에 반등을 못했어요. 근데 오늘만 하락폭이 최근 일주일 하락폭이
6%대입니다. 미증시 2% 빠진 거에 비해서는 많이 빠졌죠. 6%대. 근데 잘 보세요. 8월 달에 작년 8월이에요. 작년 8월에 블랙 먼데이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12월 달에 또 블랙 먼데이가 있었어요. 자, 오늘도 블랙 먼데이까지는 아니지만 오늘도 추풍 낙엽처럼 장이 빠졌죠. 자, 그러면 이 650선에서 70선 여기 라인 때 제가 노란선으로 설정해 놨는데요. 8월 5일 날 블랙 먼데이 저점 그때 구간 10% 빠질 때요. 그죠? 그때 기점으로 해서 한 반년간의 선을 쫙 그어봤더니 어떻게 돼요? 블랙 먼데이 때도 한번 빠지고 나서 V자 반등을 줬고요. 12월 달에도 한번 월요일 날 빠지고 나서 V자 반등을 줬고요. 그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지금도 뭐 희망적인 얘기가 있을 수 희망적인 얘기를 좀 드리는 저의 이 목적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과거의 패턴을 봤을 때 월요일 날 이렇게 확 빠져버리면 월요일 날이 뭐 올라가다가 확 빠진 거 아니잖아요. 내려가다가 월요일 날 한번 팍 빠진 거예요. 그죠? 시장은 잔인합니다. 시장은 뭘 먹고 자라요? 투매를 먹고 자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무슨 공매도 때문일 수도 있죠. 확실히 대차 잔고 높았던 종목들이 훨씬 더 많이 빠지고 대형주 위주로도 많이 빠지고 외국인들도 많이 팔았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아침에 작정하고 팔았을까요? 아니요. 외국인들이 공매도가 제게 딱 되는 걸 알아요. 대차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이거를 뭐 지네가 미국 증시가 어제 막 3% 올랐어요. 우리 뭐 헌재 판결이 예고했어요. 이런 식으로 국내 분위기가 뭐 어닝 서프라이즈 삼성전자가 예고했어요. 쟤네들이 공매도 칠 수 있어요? 대주거래? 못합니다. 그죠? 근데 오늘 딱 보니까 아침에 탁 갭은 떨어뜨려 놓고 눌러 말러 하는데 일본 증시가 옆에서 막 폭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군 진격하라 하면서 외국인이 매도를 선물 시장에서도 막 만기약 이상 폭탄을 터뜨리면서 오늘 굉장히 세게 밀어붙였던 하루입니다. 즉 공매도 때문이 아니라 공매도가 하락을 폭을 키웠다.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이 오늘 낙폭을 좀 키웠고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트럼프의 4월 2일 상호 관세 발표, 멕시코, 중국, 캐나다 철강 관세, 자동차 폭탄에 이어서 과연 줄폭탄이 이어질 것인지 그리고 더티 이 15개 국가 우리도 포함돼 있어요. 우리가 한 9번째로 흑자가 많이 나는 나라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나라에 더티 피프티 나라에 우리도 과연 표적이 될지에 대한 우려감들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많이 빠져 있죠. 그죠? 그리고 아마 또 4월 2일 날 막상 당일되면 트럼프가 이거는 또 뭐 이런 식으로요. 그죠? 또 여러 가지 문을 엑시탈 선수 문을 여러 가지 열어놓을 것 같아요. 이 와중에 우리도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조금 해소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도 또 한 번의 기록이죠. 8월 달과 12월 달과 4월 달 시기적으로 봤을 때도 그죠? 이런 4개월 있다가 8월 달 이후 12월 달에 있었죠. 12월 있다가 또 4개월 만에 블랙 먼데이 이후 V자 반등이 나타나는 또 한 번의 흐름들. 물론 두 가지가 선별돼야 됩니다. 그죠? 트럼프의 이 4월 2일 날 좀 예상을 선회하는 얘기들 그리고 우리 지금 너무 지치죠, 그죠? 현재 이 발표가 선고가 좀 나와주기를 바라면서 이번 주 일단 우리는 그래도 최악의 시나리오대로 장이 왔으니 시장을 항상 올라갈 때는 최상을 바라보고 올라가고요, 그죠? 내려갈 때는 최악을 가정하고 내려옵니다. 우리는 이번 주는 최상을 바라보면서 우리 종목들 선정해 왔으니까 우리 위너 11 종목들로 지난번에 다시 한번 좀 부연을 말씀을 드리면 방송 계속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이렇게 폭락이 나온 월요일 이런 구간에서 그 주 그러니까 이번 주죠. 4월 첫째 주의 수익률은 5종목 이상 10% 이상 올라가는 20% 30% 종목이 MVP를 차지하는 10종목 중에 5종목 이상이 10% 올라가는 모습들은 항상 이러한 투매 구간에 있었답니다. 그죠? 그래서 종목들 특히나 이번 주 우리 위너 11 종목들 잘 보신다면 10개 중에 5개가 10% 이상 올라갈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요. 오늘 종목들 특히나 그런 관점에서 주목해 주시고 종목들은 또 우리 여기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제가
또 매번 무료로 배포해 드리는 이 종목집 안에 답안지죠. 시험으로 보면 그죠? 여러분들 답안지를 또 드릴 테니까 어려운 장세 좋은 선물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강화되면서 뉴욕 증시 약세 보였고 우리 증시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이 하락이 공매도 때문이 아니라 공매도로 인해서 이 공매도가 하락폭을 더 키웠다라고 진단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오늘 가장 뜨거웠던 이슈였던 공매도에 관한 이야기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이 오늘의 충격이 앞으로 더 얼만큼 이어질 것인가? 이게 우리 투자자분들의 가장 큰 관심사거든요. 외국인뿐만이 아니고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 공매도를 활용할 수 있을까요? 네, 개인 투자자들도 공매도는 오늘부터 재개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내용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장에 다 이렇게 그냥 오유씨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 계셨잖아요. 그죠? 그냥 펀치를 때린 대로 맞는 게 아니라 공매도를 준비하고 계신다면 시장이 하락할 때 같이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 같이 공격하면서 그들과 싸울 수 있는 무기를 여러분들도 들으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안내를 해드렸지만 공매도에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우리 같이 들어오셔서 이 내용들을 함께 보시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꼭 우리 함께 하시면서 어디에 들어가고 이거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증권사에 전화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안내해 드릴 테니까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공매도의 개념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드렸죠, 그죠? 백주를 대여합니다. 백주를 대여해요. 증권사에서 대여를 하는 거예요. 증권사는 예를 들어서는 도매상 같은 거예요. 내가 먹으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보유의 목적으로 주식을 갖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개인 투자자들이나 공매도를 필요하는 투자자들한테 빌려줍니다. 10,000원에 100주를 빌려주면 100만 원을 에는 증거금을 내고 담보를 맡겨놓고요. 그죠? 담보를 맡기고 100만 원을 한 주를 100주를 빌려옵니다. 자, 근데 이게 오늘과 같은 폭락이 이어지면 주가가 10,000원짜리가 5,000원이 됐어요. 5,000원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5,000원의 매수! 일단은 빌려서 팔았으니까요. 그죠? 매수해서 딱 100주를 갚으면 나는 얼마가 남아요? 50만 원이 남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공매도는 증거금을 증거율이 있고요. 주식을 먼저 빌려와서 일단 매도하고 사서 갚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어치를 빌려왔는데요. 이게 주가가 120만 원이 됐어요. 12,000원이 됐어요. 12,000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나 100만 원에 빌려왔는 주가 12,000원 됐으면 이거 120만 원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는 죄송한데요. 제가 그냥 100만 원으로 갚을게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12,000원짜리 주가를 역시 똑같이 100주를 사서 주식으로 갚아야 됩니다. 주식으로 빌렸으니 주식으로 갚아야 돼요. 그러면 나는 얼마 손해예요? 주당 2,000원 손해죠. 20만 원이 손해입니다. 즉 주가가 내려가야 수익이 나는 매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같이 공매도 이후에 주가가 오늘같이 빠졌으니까 오늘 다 그러죠. 공매도 때문에 그래. 아니에요. 그러면 작년에 공매도 안 했는데 왜 우리가 전 세계에서 꼴찌했어요? 1등 했어야죠. 그럼 공매도 안 한 나라니까요. 그죠?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거에도 공매도 금융위기나 재정위기나 코로나 때 보면 공매도 이후의 수익률은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딱 한 번 금융위기 때 8% 빠진 거 말고는 오히려 1개월, 3개월, 1년, 2년, 3년 뒤에 올랐습니다. 그거는 의미가 없고요. 그렇죠? 1개월, 3개월 있다 보니 꽤나 5%, 4%, 7% 올라 있더라. 그죠? 코로나 때는 그 뒤로 막 수직으로 올라가긴 했지만 3개월 단위로만 봐도 단기적으로만 봐도 공매도 재개 이후엔 올라갔더라. 그죠? 왜 그럴까요? 공매도를 시킬 정도면 장이 폭락했으니까 공매도를 시켰잖아요. 그죠? 공매도가 재개될 때쯤에는 장은 어느 정도 맷집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즉 악재의 쓰나미가 다 지나가야 공매도를 재개시킵니다. 즉 시기가 이때도 어느 시기인지 정확히 딱딱 정확히 찝지 못해도 대충 보면 그래도 더 빠진 악재는 없으니까 이것들이 공매도 재개했겠지.
그러니까 올라갔겠지. 우리가 딱 그 모양이죠. 그죠? 그래서 공매도가 재개됐다라는 것은 당국에서도 또는 여러 가지 정황상 보더라도 국내 증시가 더 빠질 악재는 더 이상은 있지 않겠다라는 보고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다라고 그랬죠. 그죠? 공매도의 역기능과 순기능 이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좀 아쉬운 얘기지만 제가 작년에 코로나 때 막 다 웬만한 기업들이 코로나 신약 만든다고요. 원숭이 동물 실험했는데 원숭이가 감기에 나왔어요 하면 주가가 상한가 가고, 그죠? 전임상 뭐 동물 실험하는 코로나 신약만 만들어요 그럼 주가가 막 상한가 가던 코로나 팬데믹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배터리 아저씨 금양이었죠, 그죠? 우리나라 광산에서 투자해서 돈 번 기업 보셨어요? 몇십 년 전부터 광산 투자 마치 보물선에 어디 인천 앞바다 어디 앞바다에 보물선이 있다. 보물선 탐사하러 간다. 어디 금광이 있다. 어디 금맥이 있다. 이런 기업들은 90% 이상이 거의 다 주식시장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금양이라는 기업이 리튬 광산한다고 어디 가서 몽골인가요? 채굴 한다고 배터리 아저씨 나와서 막 그때 에코프로 막 주가 2차 전지 한참 급등했을 때 주가가 2023년도 19만 원까지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주가 9,900원까지 빠졌다 거래 정지당했어요. 상장 폐지. 제가 이거 작년에 말씀 좀 드렸죠. 금양 종목 상담할 때도 라인 나우 이런 주식은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기업은 사기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은 사기 기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금 반토막 나신 분들한테 미움도 많이 샀죠. 반토막 나신 분들은 보통 상담을 하려고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위로받으려고 물어보는 건데 저는 30% 손실이든 40% 손실이든 50% 손실이든 이런 기업 하시면 안 됩니다. 기억나시죠? 그죠? 상장 폐지. 이런 기업 이런 거를 공매도 치는 거예요. 20만 원에 공매도 쳤으면 이거 얼마 먹는 거예요? 그냥 꽁돈이 얼마입니까 이게? 그죠? 그리고 제가 실질적으로 코로나 때 공매도를 병행했거든요. 정지되기 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신풍제약, 피라맥스, 말라리아 치료제가 코로나 효과가 있다고 주가가 대장주였으면 2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아니 말라리아 치료제 먹고 날 코로나를 전 세계 60억 인구가 그렇게 몇 년을 고생했다고요? 우리나라 전 세계의 과학자들, 의학자들, 개발자들이 다 바보 천치입니까? 그거 먹고 이미 있는 말라리아 치료제 약 먹고 날 것을 구충제 먹고 암이 나요? 그럼 우리는 바이오 기업들, 제약사들 다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죠? 아니라니까 이런 사기 기업들. 근데 주가는 간다니까요. 이런 거를 공매도 치는 거예요. 여기서 밑으로 마이너스 96%면요, 텐베거 위로 먹는 거 부럽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것들 지금도 8,000원 마이너스 96% 거의 상장 폐지죠. 이런 것들, 그죠? 우리는 밑에서 텐베거 종목을 찾는 것도 1년에 한두 번 나오는 텐베거 종목 찾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렇게 사기치는 기업들, 그죠? 주가가 펀더멘탈로 10배 가진 못해요. 뭔가 작전스러운 뭔가 콱 이런 입맛 당기는 그런 게 있지만 이렇게 사기치는 기업들은 누가 봐도 사기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 앞으로도 공매도를 여러분들이 준비하신다면 이런 기업들로 제가 어마어마한 텐베거 이상의 하방 수익률을 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 공매도는 근데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그냥 하루만 맘 잡고 한 2시간, 2-3시간만 하시면 됩니다. 사전 의무 교육이라고 있어요. 제가 사이트는 이따가 우리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사이트를 제가 사이트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그러면 여기 들어 4,000원을 내셔야 됩니다. 예전에 3년, 4년 전 처음에 할 때는 공짜였는데 지금 4,000원 내셔야 돼요. 1시간, 교육 시간 1시간인데요. 30일 동안 30일 안에 1시간만 보시면 돼요. 1시간 그냥 틀어 놓으시면 됩니다. 이거 1시간 보시고 그러면 이거 보면 수료증을 줍니다. 이런 수료증 여러분 1시간만 틀어 놓으면 주는 수료증이니까요. 저는 2021년에 받았습니다. 이 수료증을 딱 줍니다. 그럼 이 수료증을 갖다가 여기다가 이 키움증권을 제가 그냥 대표적으로 많이 쓰시니까 갖고 왔는데 입력하시고 수료증 번호를 입력하시고 모의 투자 참가 신청을 합니다. 수료증만 갖고 1시간 교육 듣고 수료증 갖다가 그냥 이제부터 공매도 해볼까가 아니고요. 그 다음 단계 스텝 2가 있습니다. 모의 투자 신청을 해야 돼요.
모의 투자 신청을 하면 이렇게 대주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재밌겠죠, 그죠? 그리고 증권사마다 이제 이 시스템이 키움증권은 돼 있는데 안 돼 있는 증권사들이 있어요. 안 돼 있는 증권사들은 요것도 제가 내일 이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여기서 이 모의투자 HS를 다운로드 받아서 여기서 1시간만 모의투자를 해보면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죠. 회원가입, 계좌 발급, 모의거래. 이게 증권사 계좌 발급처럼 어렵지 않아요. 그냥 회원가입만 하면 계좌가 발급이 됩니다. 어차피 가짜니까요. 그죠? 그래서 여기도 1시간 하면 수료증을 발급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화면이거든요. 이수시간 60분 중에 5분 봤어요. 이 60분만 채우시면 돼요. 이것도 틀어놓으면 되냐? 아니요. 이거는 10분 동안 입력 안 하면 꺼져버려요. 그래서 툭툭 그냥 장난삼아. 이 종목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장난삼아 그냥 툭툭 해주면 1시간 딱 하면 이수가 완료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갖고 2시간 걸리죠. 틀어놓고 1시간 교육받고 모의 투자 1시간 해보고 그러면 끝입니다. 끝.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만 하신다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공매도 하나의 여러분들의 또 하나의 무기. 지네들만 쳐요? 같이 쳐야죠. 우리는 왜 외팔로 싸웁니까? 그죠? 우리도 같이 이런 하락장을 준비하고 또는 신풍제약과 만약에 공매도가 됐으면 저는 신성 델타테크를 엄청 공매도를 쳤을 거예요. 말이나 됩니까 그게 그죠? 아무튼 뭐 그런 기업들을 사기 기업들을 제가 잘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또 하방으로도 수익을 많이 내드릴 겁니다. 아무튼 참고하시고 같이 하실 분들은 꼭 들어오셔서 URL 받고 2시간만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 이어서 오늘 위너11 라인업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화면 통해서 함께 보시죠. 오늘 모처럼 수비수와 미드필더 또 공격수까지 모든 라인에서 새로운 종목들이 선발이 되는데요. 이 가운데에서 어떤 종목 먼저 살펴볼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저희 수비수 라인부터 살펴볼까요? 네, 일단 오리온은 그대로 두고 네. 잘 버텼죠, 그죠? 잘 버텼기 때문에 굳이 뺄 필요 없으면 열심히 잘 뛰고 있는 선수입니다. 근데 현대위아를 좀 현대차로 바꿔봤어요. 네. 현대위아는 약간 좀 러시아발, 러시아에서 엔진 공장, 자동차 엔진 공장을 만들었다가 전쟁 나면서 그게 셧다운 됐거든요. 철수했는데 러시아 다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좀 종료되면 다시 이제 공장이 돌아가지 않을까? 그러한 관점에 접근을 했는데 이게 좀 쉽지 않네요. 그래서 이제 빼고요. 네. 아예 그냥 심플리즈 베스트 자동차에서는 현대차로 가보겠습니다. 대장주죠. 자, 만약에 우리가 뭐 반도체 종목 중에 한미 반도체가 있고 하이닉스가 있습니다. 근데 한미 반도체가 훨씬 시가총액이 작죠. 밴드 업체니까요, 그죠? 하이닉스가 시가총액이 이렇게 커요. 우리가 중소형주를 하는 이유는 탄력이 좋기 때문이죠. 그죠? 현대차 2% 갈 때 얘는 8% 가니까요. 현대차 10% 가면 얘는 30% 가니까요. 근데 현대차가 30% 간다. 하이닉스가 30% 간다. 근데 한미반도체가 2%, 3%밖에 못 가요. 그러면 얘를 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중소형주를 하는 이유는 리스크가 크지만 리턴이 많기 때문에 시세가 빠르기 때문에 중소형주를 하는 거죠. 근데 자동차주들 보면 최근에는 현대차가 그냥 가장 빨라요. 그러면 이 중소형주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죠? 삼성전자가 하루에 10% 20% 왔다 갔다 하면 삼성전자 부품 밴드 소부장 기업들을 뭐하러 해요? 그냥 삼성전자만 하죠. 그죠? 그런 거예요. 자, 근데 현대차가 이때 미국에 4년간 31조 원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와, 트럼프가 쌍따봉을 날리면서 현대차 역시 우리의 롤 모델이야.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니네가 오잖아. 근데 트럼프는요. 다른 나라에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뭐 현대차 그랬죠. 나라가 못한 걸 니네가 했구나. 뭐 현대차가 가면 뭐 부품사들도 안 해주나? 근데 트럼프는 성격이 받으면 뭘 해주지 않아요. 그냥 받은 거 고마워. 그러면 뭐 밥이라도 한술 먹고 가게 하던가 선물을 주고 간 사람들한테 답례품을 주든가 그죠? 파티장에 왔으면 뭐라도 줘서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받기만 해요. 그죠? 그러니까 현대차가 트럼프가 뭐 어쩌고저쩌고 뭐 쌍따봉 날리니까 우리는 좀 빼줄라나? 주가가 올랐는데 얄짤 없어요. 고마웠긴 한데 너도야. 그죠? 그러니까 주가가 황당하죠. 다시 제자리 와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주가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거를 지워놓고 보는 거예요. 원래 여기 있었어요.
자동차는 관세를 맞을 줄 알고 원래 여기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트럼프가 다시 관세를 우리를 계속적으로 압박을 하고요. 예정대로 그냥 자동차 관세 우리도 다른 나라 마찬가지로 때리고, 그리고 4월 2일 날 이 상호 관세 때리고, 아무리 해봐야 주가는 여기입니다. 악재가 이미 반영되어 있는 주가예요. 근데 만약에요, 4월 2일 날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해주고 협상용이었다라는 걸 한 번 더 보여준다면 얘는 다시 여기까지는 가겠죠, 그죠? 그럼 뭐예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믿질 것 없는 장사, 그죠? 믿질 것 없는 장사다. 그래서 주가는 악재는 선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갈 때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확인이 됐어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4월 2일 날 내년 4월 2일인가요? 아니면 지금 2월인가요? 아니 2, 3일 올라갈 때 여기서만 이렇게 올라가도 플러스 한 14% 정도는 됩니다, 그죠? 현대차로 14%? 일주일 안에? 굉장히 좀 해볼 만하지 않나요? 지가 빠져봐야 뭐 2, 3%밖에 더 빠지겠어요? 주가는 이런 겁니다. 잃는 걸 대비 먹을 게 많으면 고 해보는 거죠, 그죠? 현대차 오랜만에 한번 제일 큰 놈 하나 넣어보네요. 현대차 수비수에 한번 찍어보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스틱 인베스트먼트입니다. 우리나라 이 VC 중에서 전통도 가장 있고요. 가장 그러니까 다른 VC들은 뭐 엔젤 투자하고 막 주가 뭐 실적도 안 나오고요, 그죠? 공 10개 던져서 한두 개 맞을까 말까한 VC들 굉장히 많죠. 근데 뭐 명가지요. 아시다시피 스틱 인베스트먼트야 모멘텀적으로는 뭐 제일 뭐 업력도 있고요, 그죠? 뭐 다른 종목처럼 얘도 무슨 뭐 엔젤 투자에서 대박이 났나요? 어디 투자했는 그게 아니고, 얘를 보니까 온라인 파트너스가 지분을 계속 매집을 해왔어요. 행동주의 펀드에서 VC 지분을 들어왔다? 이것도 좀 생소하고요. 그리고 주가가 그러니까 좀 움직이죠, 그죠? 근데 잘 보세요. 얘네가 갑자기 들어온 게 아니라 여기서도 쓱 들어온 주가가 움직였습니다. 외국인 지분율로 꿈틀꿈틀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그죠? 자, 근데 여기서는 왜 공시가 안 나왔어요? 5%. 5%를 넘어야 의무 공시 사항이 생깁니다. 4.9%는 금감원에 신고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온 거는 티가 안 난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온라인이 여기서 들어왔다라는 게 신고돼 있으면 이렇게 빠졌을 때 저는 샀을 겁니다. 왜? 얘 여기 들어와서 물렸잖아요. 자, 보세요. 여기 얘네들이 여기서 들어왔습니다. 근데 쫙 주가가 보니까 주가가 빠졌어. 얘네들 물렸어요. 지네가 수익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잖아. 얘네가 다시 또 쓱 올립니다. 근데 여기서 지분을 이제 사기 시작하니까, 외국인 지분율이 또 올라가니까 이제 5%가 넘어가니까 6.4% 지분 공시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심플해졌죠? 내일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온다. 누구예요? 온라인이죠, 그렇죠? 얘네가 수익 났어요, 안 났어요? 오늘 폭락으로 또 여기가 또 갔어요. 얘네들도 환장하죠, 그죠? 자기네들 지분을 6%, 7%나 샀는데 주가는 그대로야 또. 그래서 스틱 인베스트먼트 이거는 확정이 됐죠? 누가 사는지 이제 뻔히 보이잖아요. 온라인 애들이 또 사네 이놈들 봐라. 그러다 보면 또 요새 또 한국콜마 홀딩스 주가 그게 막 상한가 가대요. 또 그거는 최대주주 지분이 높아서 경영권 분쟁이 안 될 텐데도 막 일단 그냥 갖다 붙이면, 경영권 분쟁 M&A는 이 고려 아연이 워낙 이 시장에서 핫한 모습을 보여줘서 퍼포먼스가 워낙 주가가 좋아서 뭐 지분 경쟁 얘기 나오면 그냥 뭐 잠자다가도 벌떡벌떡 주가가 일어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특히나 뭐 온라인이 행동주의 펀드에서 상당히 조금 네임밸류가 있는 애들이고요. 그리고 이 지분율이 상당히 조금 이제 눈에 띄면서, 그러니까 나 누구야? 베일에 감춰 있다가 드러냈는데 꽤 괜찮은 놈이 나왔어요. 그래서 스틱 인베스트먼트 가릴 게 없어요. 오늘 히든 종목을 갖고 올려다가 뭐 가릴 게 있어야지. 뭐 종목 설명하는 것도 뭐 워낙 뭐 하는 일이 뻔한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드필더 스틱 인베스트먼트 종목 공개하면서 가도록 하겠고요. 넘었습니다. 와, 이거 뭐예요? 이 지수가 좀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죠? 지수가 이렇게 처박는데 종목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그죠? 뭐예요? 시장과 청개구리 종목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그죠? 제가
최상의 보조 지표는 뭐다? 볼린저 밴드다. No. 뭐 스토캐스틱이다. No. 아니에요. 일목균형표? 아니에요. 바로 지수 그 자체입니다. 지수가 음봉, 종목은 양봉. 지수가 저쪽 깨면 종목은 고점 돌파. 지수가 역배열 나면 종목은 정배열 나고요. 지수가 데드 크로스 나면 종목은 골든 크로스 나고요. 그죠? 지수가 61선이 깨졌는데 종목이 5일선을 타고 가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지수보다 강한 종목을 찾아서 다니셔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양봉 밀집했던 노머스 이런 종목이 주도주가 되는 거예요. 엔터 쪽에서 굉장히 작년에 엔터 누가 대장주였어요? 디어유였죠, 그죠? 올해는 조금 노머스가 좀 끼가 보이네요. 이런 끼는 지수 급락 구간에 보이는 거예요, 그죠? 왕일일상은 지수 급락 구간에 보입니다. 진주는 뻘이 다 빠져야 보여요, 그죠? 그래서 노머스 괜찮은 흐름이기 때문에 오늘 공격수로 처음 넣어봤고요. 매매 흐름들 내일 다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 방송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바로 전문가님이 가져와 주신 오늘의 라인업 가운데 히든 종목에 대한 힌트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뒤에 있는 화면 통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미드필더 라인과 공격수 라인의 히든 종목이 자리에 있는데요. 이 히든 종목들에 대한 자세한 힌트는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이 미드필더와 공격수 라인의 히든 종목 이렇게 힌트가 자세히 나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히든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희귀질환 치료제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짚어주시죠. 네, 신약주들이 가장 관세와 상관없죠,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요새 조금 보면 뭐 바이오가 다 같이 좋지는 않지만 오늘 그래도 알테오젠이 그나마 좀 버텨주고요, 네. 그죠? 이런 식으로 시장에 좀 이슈에서 항상 좀 감초 역할을 해주는 게 바이오가 아닌가 좀 싶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하나 좀 좋은 종목, 끼가 보이는 종목 하나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폰탄 수술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는 좌심실, 우심실, 심실이 두 개가 있죠, 그죠? 근데 폰탄은 이 심실이 단일 심실 하나만 B형이죠. 하나만 갖고 출생한 아이들한테 2세가 2살이 되기 이전에 외과적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체순환과 폐순환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정맥의 피를 폐로 직접 변형을 시키면서 산소 수준을 향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심실로도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외과적 수술을 해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폰탄 수술을 받은 환자들이 일상생활을 아가 때는 잘 하다가 유아기 때는 잘 하다가 2차 성징이 시작이 되면서부터 활동량이 많아지고 이 신체가 커지기 시작하면 합병증이 굉장히 많이 동반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안타깝지만 성인이 되기 전에 사망률이 80% 이상 되는 아주 조금 수술 외과적인 부분에 대한 좀 치료제가 필요한 수술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그 신약을 개발하고 지금 임상 3상, 1상도 아니고 2상도 아니고 3상을 진행하고 있고요. 임상 3상도 지금 3수째입니다. 3수째는 뭐냐면 FDA에 임상 3상을 신청을 했는데 하다가 빠꾸 맞았어요. 자, 두 번째 또 도전했는데 또 빠꾸 맞았어요. 그게 지금 한 4년, 5년째 지금 3상 때 도전하고 있는데 만약에 FDA가 할 일 없나요? 우리 뭐 전 세계 기업들이 미국 FDA 승인 받으려고 얼마나 많이 신청을 할 겁니까? 그래도 머리가 터지겠죠, 그죠? 근데 계속 반려를 하면서까지 보완해와 하는 거는 뭐예요? 뭔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임상 3상 실패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많다는 정도가 아니죠. 요새는 코스닥 기업들, 바이오 기업들 공시 내용 보면 항상 이 투자 유의 사항에 써 있죠. 임상에 성공할 확률은 13%밖에 안 되고 실패 확률이 80 몇 프로니 투자하실 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이런 것들 주의 사항을 항상 써줍니다. 그만큼 임상 3상에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럼에도 반려를 거쳐서 3상까지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모멘텀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는 뭐 허구는 아니다. 많이 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것만 보더라도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돈 어디 있어? 임상 3상은 돈이 엄청 많이 들어. 임상 1상에 예를 들어서 10억 들었다. 임상 2상에 막 50억 들었다. 3상은 한 100억 들까요? 아니요. 400억, 500억. 실제 환자 개체를 모아놓고 뭐 10명 하던 걸 20명에서 이제 500명, 1000명, 5000명 증가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임상, 삼상은 어마무시한 돈이 듭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삼수제니까 어때요? 대학교 가려고 삼수하는 삼수생이라고 보시면 돼요.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그죠? 1수 때는 어떻게 버텼는데 2수, 삼수는 하지 마라. 그래서 항상 부모님들 말씀하시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주들은 어떻게 돼요? 야, 이거 증자하겠다 이제 증자. 부모가 이제 은행 빚 빌려다가 삼수 시키는 것처럼 주주들한테 손 벌리겠다. 그래서 항상 증자 리스크가 꼬리를 항상 뒤통수를 땡기게 했었는데 기업에서 이번 주총 때 얘기를 했네요. 올해 주총 때 오늘이죠. 슈퍼 주총데이. 자, 우리는 임상 3상 시험을 완결하기까지 자금 확보를 위해 만전의 노력과 준비를 가해 왔습니다. 주주님들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워딩에 유증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굳이 얘네가 할 필요는 없죠. 민감한 단어니까요. 그죠? 어떻게 돼요? 이 단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는 유증하지 않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 얘기를 해줬고요. 그리고 또 보시면 FDA와 승인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냥 그냥 갖다 들이미는 거 아니에요. 걔네가 요청하는 보안 사항만 우리가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또 입증을 하고 이런 식으로 티키타카를 열심히 하면서 충족 조건을 그러니까 목표치를 설정해 놓고 우리가 스텝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계속 이 상호 커뮤니티를 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 얘기를 가이드라인을 협의해 나가고 있다라는 말을 해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약은요 이미 나와 있는 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보면 뭐 비만 치료제, 뭐 노보노디스크, 뭐 삭센다, 뭐 이런 약도 뭐예요? 원래는 당뇨병 치료제가 비만 치료제로 개발돼서 지금 노보노디스크가 뭐 유럽 시가총액 1위가 됐었죠, 그죠? 자, 그러면 또 이런 것들이 있어요. 화이자의 비아그라도 처음에는 심장약으로 개발됐다가 발기부전 치료제로 전 세계에서 정말 뭐 독보적인 자리매김을 했고요. 이 회사가 만든 약은 반대로 발기부전제로 치료가 됐는데 이게 폰탄의 심장으로 반대죠, 그죠? 화이자 반대 케이스죠. 가서 대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미 개발된 약의 장점은 뭐예요? 안정성으로는 유효성만 입증하면 된다는 거죠. 안정성은 입증이 됐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승인만 나면 바로 상업화다. 바로 상업화. 매우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3조 원 이상 규모가 되는 시장에서 어떤 시장에서 대체제가 아니라 대체제는 뭐예요? 이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또 마케팅 해야 되고 리베이트 해야 되고 그죠? 그것도 미국 시장 가서요 어렵죠. 얘는 차원이 다른 퍼스트 클래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주총에서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보니까 이 기업인가요? 뭐예요? 히든 안 알려주신다면서요? 그래서 온코닉이 올라갔나요? 아니요. 온코닉은 그냥 얘는 미국 FDA 희귀 의약품으로 지정이 되면서 여기서 희귀의약품 지정되고 빠지는 줄 알았더니 그냥 오늘 장에 상한가에 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봐라. 이 시장에는 트렌드가 있다 그랬죠, 그렇죠? 시장의 트렌드. 요새 보니까 이 FDA와 관련한 수험생들, FDA 공부하고 있는 애들 있죠. 수험생으로 치면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FDA 얘기가 나오면 주가가 그냥 쭉쭉 시원하게 뻗어가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요새 바이오의 트렌드는 FDA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FDA 희귀의약품 지약 온코닉 그리고 모회사가 누구예요? 제일약품 같이 가죠. 모회사 자회사가. 그래서 FDA와 관련해서 뭐 모멘텀만 조금 나오니까 희귀의약품 지정만 되니까 약 나온 거 아닌데 그냥 너 잘 만드네. 희귀의약품 지정해줄게. 패스트트랙해. 우리가 허들 좀 낮춰줄게. 이런 얘기해 주고 그냥 막 쭉쭉 오늘장에 저는 뻗는 거 보고 뭐 있지? FDA 수험생들 보니까 삼수생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이 기업이죠. 그죠? 이 삼수생. 자 보니까 우리가 저만 알아요. 이거 저만 기관도 알고요. 외국인도 알고요. 그죠? 우리는 개인 투자자들은 자금력, 응집력, 정보력 다 뒤진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매매하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퍼즐이 맞춰지죠. 그죠? 그래서 얘네들 기관 투자자들이 싹 사고 외국인들이 갑자기 싹 매수가 들어오면 지금 최근에 한 10거래일 동안 개인만 털리고 있어요. 개인만. 주가는 개인이 팔아야 올라가죠. No! 외국인과 기관이 사니까 올라가는 거죠. 그죠? 외인한가 사니까 개인이 파는 걸로 찍힐 뿐입니다. 뭐가 먼저인지는
얘네가 사니까죠, 그죠?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네, 11선을 딱 지키는 모습도 상승 초입이죠, 그죠? 그것도 이런 난장판 장세에서 이런 장에서 또 한 번에 또 영웅이 등장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야 이거 뭔가 또 FDA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이 시장 관세 너무 복잡하다. 그러면 이런 시장 제2의 요런 종목들 아까 올라갔었던 온코닉 같이 바닥에서 막 그냥 올라가면 바이오는 요 맛에 하는 거죠, 그죠? 바이오 물리신 분도 많고 뭐 썩 안 좋은 기억도 많지만 미워도 다시 한번 할 수밖에 없는 게 바이오라 그랬죠. 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업종은 바이오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쫙쫙 시원하게 뻗어주는 모습. 이 종목도 뭐 그래봐야 오늘 올라가고 뭐 올라가봐야 여기서 올라가봐야 10% 20% 올랐습니다. 한번 뻗어주면 뭐 그냥 40% 50% 올라가는 게 섹터가 바이오니까 굉장히 좀 인상적입니다. 특히나 이 수급에 카더라 뭐 이런 제로발이 아니라 수급발 기관이 매수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우리 또 QR 찍고 들어오신 분 바로 내일 아침에 종목문 공개해 드릴 테니까 어려운 장세 오늘 히든 종목 다음 주 MVP 종목으로 되기를 바라면서 종목명 확인하시고요. 히든 종목 하나 더 있는데요. 요거는 내일 오전에 우리 커뮤니티 방에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히든 종목에 대한 내용 알아보고 왔습니다. 히든 종목인 만큼 종목명은 방송 중에 공개하진 않습니다. 히든 종목에 대한 내용은 물론이고 앞으로 시장의 주도주가 될 종목들은 장중에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다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자막 하단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큰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오늘의 핵심입니다. 상호관세 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대응 전략 알아보고 왔습니다. 또 공매도의 영향과 대응 요령 짚어봐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히든 종목은 희귀질환 신약 관련주 제시해 주신 만큼 전문가님께 장중에 자세한 내용 받아보시기 바랍니다.